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리마 모델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개요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타임 시리즈 아리마 모델의 개념을 이해하고 시나리오를 통해 아리마 모델 분석을 수행하는 실습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아리마는 오토 리그레시브 인테그레이티드 무빙 에버리지의 약자입니다. 타임 시리즈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관찰된 값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 총생산, 주가지수, 물가지수, 강수량 등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기록한 것이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시계열 분석의 목적은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시계열의 패턴이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시계열 데이터에서 평균과 분산이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경우 정상성, 스테이셔너리티가 있다고 표현하며 이런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스테이셔너리 데이터,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알마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정상성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추세와 계절성이 없어야 합니다. 그림은 정상 프로세스의 대표적인 사례인 화이트 노이즈의 그래프입니다. 다음 9개의 시계열 그래프에서 정상성이 있는 그래프를 찾아보겠습니다. 추세가 있거나 계절성이 있으면 스테이셔너리가 아닙니다. 그래프 A, C, E, F 그리고 I는 추세가 보이며 그래프 D, H, I는 계절성이 보입니다. 정리하면 그래프 B와 G가 정상성이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정상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선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자기상관계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입니다. 그래프는 대표적인 정상 프로세스인 화이트 노이즈에 대하여 자기상관계수를 구해본 결과입니다. 자기상관계수 값이 매우 작게 나옵니다. 자기상관계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상관계수는 ACF와 PACF로 나누어집니다. ACF,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자기상관계수로 시차가 k인 두 개 값들 간의 선형관계를 측정하는 상관계수입니다. 순차적으로 관측되는 자료들이 서로 종속되는 경우 자기상관을 지닌 시계열이라고 합니다. 정상 시계열인 경우 시차가 커질수록 ACF 값이 빠르게 0으로 수렴합니다. PACF, Partial ACF는 부분 자기상관 계수입니다. 시차가 k인 두 개 값들 간의 선형 관계를 측정함에 있어 이 두 값들 사이의 시간 효과는 제외한 자기상관 계수입니다. 즉, 시차가 다른 두 시계열 데이터 간의 순수한 상호 연관성을 나타내는 계수입니다. 알마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상성이 필요합니다. 해서 비정상 시계열을 정상 시계열 자료로 만든 후 분석을 수행합니다. 정상성을 가지는 시계열을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는 변수 변환, 트랜스포메이션과 차분, 디퍼런싱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로그 변수 변환은 분산이 일정하지 않은 비정상 시계열 재료를 정상 시계열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차분, 디퍼런싱을 이용하면 관측값들의 차이를 계산하여 추세 또는 계절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차분이란 현재 시점의 값에서
이전 시점의 값을 빼는 것으로 차분에는 직전 시점 자료를 빼는 일반 차분과 여러 시점 전의 자료를 빼는 계절 차분이 있습니다. AR, 오토 리그레시브 자기회귀 모형은 과거 데이터들의 선형조합을 이용하여 현재 시점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모형입니다. ARP, P차 자기회귀 모형은 과거 P개 시점들의 데이터로 현재 시점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수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ZT는 현재 T 시점의 시계열 데이터이며 PI는 i번째 시점이 현재 시점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나타낸 모수이고 엡실론은 오차항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AR1, 1차 자기회귀 모형은 직전 한개 시점 데이터로 현재 시점 데이터를 예측하게 되며 GT는 P, GT-1 플러스 엡실론 T로 표현됩니다. MA, 무빙 에버리지 모델은 과거 화이트 노이즈들의 선형 조합을 이용하여 현재 시점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모형입니다. 현재 시점의 값이 과거에 발생한 랜덤 샤크에 반응한다면 과거 시점 화이트 노이즈들의 선형 결합으로 현재 시점 값을 예측할 수 있는데 과거 시점의 값이 설명해주지 못하는 오차들로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MAQ, Q차 이동평균 모형은 과거 Q개 화이트 노이즈로 현재 시점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으로 Q개의 과거 예측 오차항들에 대한 가중 이동 평균으로 그 값을 예측합니다. 시계열이 정상성을 만족하며 ACF를 구했을 때 Q차까지 자기 상관이 존재하지만 그 이후 차수부터는 0일 때 MAQ 모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세타는 오차항의 개수입니다. 예를 들어 MA1, 1차 이동평균 모형은 직전 한개 시점 화이트 노이즈로 현재 시점 데이터를 예측하며 GT는 엡실론 T 플러스 세타1 엡실론 T-1로 표현됩니다. 앞서 설명한 AR 모델과 MA 모델을 아우르는 모델로 AR, MA, 알마 모델이 있습니다. 알마, 자기회귀 이동평균 모형은 AR, 자기회귀 모형과 MA, 이동평균 모형의 합으로 약한 정상성을 가진 시계열을 표현합니다. 차수는 자기회귀 모형의 P와 이동평균 모형의 Q를 사용하여 알마 PQ로 나타냅니다. 과거 상태들과 과거 상태들이 설명해주지 못하는 오차들로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참고로 알마 모델은 AR 모델과 MA 모델을 포함하는 모델로서 AR1은 알마 1.0가 되며 MA1은 알마 0.1 모델이 됩니다. 아리마 모델, 오토 리그레시브 인테그레이티드 무빙 에버리지, 자기회귀 누적 이동평균 모형은 알마 모델을 아우르는 모델로 비정상 시계열을 차분하여 알마 모델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세 또는 변동폭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비정상 시계열은 변수 변환이나 차분을 통하여 정상 시계열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분을 D번 반복하면 D차 차분이라고 하는데 D차 차분을 한 시계열에 알마 PQ 모델을 적용하면 이것이 아리마 PDQ 모델이 됩니다. 실제로 아리마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수 PDQ를 적절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분에 해당하는 모수 D를 가장 먼저 결정하는데 시계열 데이터를 D차 차분하여 정상성을 만족하는 D값을 선택합니다. 물론
D값은 작을수록 좋으며 일반적으로 2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정상성이 만족되면 다음은 ACF와 PACF를 이용하여 상관도표를 작성하고 분석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모델을 선택합니다. 상관도표는 그래프 분석의 일종으로 분석가의 경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몇 개의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리마 310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정상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시계열을 1차 차분하면 오른쪽과 같이 정상성을 만족하는 시계열이 됩니다. 하여 D는 1로 정합니다. 다음 ACF와 PACF 상관도표를 그려봅니다. PACF 부분 상관도표에서 시차 K는 3 이후 부분 자기 상관계수 값이 0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여 AR의 차수는 3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ACF 자기 상관도표에서 K가 증가함에 따라 상관계수 값은 점진적으로 0에 수렴합니다. 하여 MA의 차수는 0으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아리마 310 모델이 적용됩니다. 아리마 110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정상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시계열을 1차 차분하면 오른쪽과 같이 정상성을 만족하는 시계열이 됩니다. 하여 D는 1로 정합니다. PACF 부분 자기 상관도표에서 시차 K는 1 이후 상관계수값이 0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여 AR의 차수는 1로 정합니다. 그리고 ACF 자기 상관도표에서 K가 증가함에 따라 상관계수값은 점진적으로 0에 수렴합니다. 하여 MA 차수는 0으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아리마 110 모델이 적용됩니다. 아리마 002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원시계열이 정상성을 만족함으로써 차분은 필요 없습니다. 하여 D는 0으로 정합니다. PACF 부분 자기 상관도표에서 시차 0부터 시차 K가 증가함에 따라 상관계수 값이 점진적으로 0에 수렴합니다. 하여 AR의 차수는 0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ACF 자기 상관도표에서 시차 K는 2 이후 상관계수 값은 0에 수렴합니다. 하여 MA의 차수는 2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아리마 002, 즉 MA2 모델이 적용됩니다. 박스-젠킨스 방법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리마 모델을 제안한 조지 박스와 그의 제자 골룸 젠킨스는 시계열 자료를 식별하고 적절한 차수와 모형을 추정하여 아리마 모델을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정상성을 확인하고 정상성이 아닌 경우 변수 변환과 차분을 통하여 정상 시계열로 만듭니다. 다음 주어진 데이터의 ACF와 PACF를 관찰하고 해당 데이터에 어떤 모형을 적합시키면 좋을지 여러 가지 모형의 후보들을 만들어 봅니다. 수정된 AIC 값도 사용됩니다. 이후 최대 우도법이나 최소 제곱법을 이용하여 모형의 개수값을 추정합니다. 여러 가지 모형들 중 어떤 모형이 적합한지 각 모형의 잔차 그래프를 살펴보면서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최종 모형을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모형으로 예측을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시나리오 예제입니다. 수리남의 전력 안정화 과제를 추진하던 정우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수리남의 친환경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발전소의 제안에서 설계, 건설, 운영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수리남 전력공사는 화석 연료를 사용한 기존의 발전소를 운영할 것입니다. 수리남은 발전용 무연탄을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에너지 대란에 대비하여 나인엑스에서 선물 거래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우는 친환경 발전소의 개발 기간 동안 사용될 무연탄의 월별 소비량을 예측하고자 합니다. 분석의 목표는 수리남 정보 포탈로부터 월별 석탄 사용 데이터를 받아 이를 시계열 분석하여 수요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리남 수출입 내부 시스템에서 석탄 사용량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정리하고 이후 브라이틱스를 통해 아리마 모델과 홀트 윈터스 모델로 분석하여 월별 석탄 수요를 예측할 것입니다. 수리남 정보 포털에서 제공하는 최근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이를 브라이틱스로 애드하여 사용합니다. 데이터는 연도 월별 월간 석탄 사용량입니다. 데이터가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갑니다. 데이터를 로드하고 시계열 분석을 위해 일련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래프 분석을 통해 추세와 주기적 특성을 확인합니다. 아리마 모델 적용에 앞서 차수 결정을 위한 오토 코릴레이션, 자기 상관 분석을 수행합니다. ACF에서 K는 1 이후에 0에 수렴하는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12주기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PACF에서 K는 2 이후 0에 수렴하므로 AR2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AR2 그리고 MA1 모형을 고려할 수 있으며 본 사례 분석에서는 AR2를 선택하여 분석을 진행합니다. 추가적으로 브라이틱 스튜디오의 자동화 함수인 오토 아리마 트레인 함수로 아리마 분석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 홀트 윈터스 모델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모델 실습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남2 아리마 모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수리남 콜.csv 파일을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자, 불러오니까요. year months가 있고 TOE, 에너지 사용량, 그래서 석탄 사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데이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add row number 해줍니다. 타임 시리즈 넘버링을 위해서 넘버라고 하는 컬럼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라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라인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어떤 주기적인 특성이 보이네요. 자, 다음에 우리가 아리마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토 코릴레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코릴레이션 함수로 넘버 오브 레그는 12로 놓고 그 다음에 런을 해서 함수를 실행했습니다. 오토 코릴레이션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자기 상관계수 오토 코릴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부분 상관계수 또는 편 자기 상관계수라고 하는 partial auto correlation을 구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서 보니까 partial auto correlation에서 보니까 1, 2 이후로 3 이후로는 쭉 0에 해당하니까 AR2 모델을 이 모델에서는 사용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사용해서 아리마 트레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팁은 오프하고 쓰겠습니다.
아리마2 모델을 씁니다. TOE를 인풋 컬럼으로 잡아주고요. P는 2로 나머지는 디폴트 0을 줍니다. 자, 그래서 런을 해서 PDF 값을 구했고요. AIC 값을 구했습니다. 2081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리마 프리딕트 함수로 예측 값을 구해봤습니다. 예측 기간은 12개월로 했고요. 예측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버링이 1번부터 해서 12까지 해서 12개월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서 비교하기 위해서 add 펑션 컬럼으로 이렇게 개월수를 작업을 해서 84부터 95까지 작업을 줬고요. 그 다음에 모델 이름은 프리딕션으로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원래 값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값에서 actual이라는 모델의 이름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select 컬럼에서 붙였습니다. bind row 컬럼으로 해서 하나의 컬럼으로 만들었고요. 그렇게 만들면은 테이블 값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새로운 값이 나왔고요. 여기 원래 있던 값, 그 다음에 예측 값 구하고 이것을 라인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자, 액츄얼 값은 이렇게 나왔고요. 나중에 프리딕션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됐죠. 비교를 해보니까요. 상당히 베리엄스가 좀 줄어든 걸 알 수 있습니다. 내려왔다 올라가고 베리엄스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 아리마 트레인 함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틱스 스튜디오에는 오토 아리마 트레인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PDQ 값을 주면은요, 자동적으로 계산해주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놓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계산해 보니까요, PDQ를 500로 놨습니다. 우리는 그래프상에서 200로 놨는데 500가 가장 좋은 값을 줬다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AIC 값은 2049가 나왔습니다. 아까보다 줄어든 것 같아요. 아까 했던 아리마 트렌에서는 2081이 나왔고요. 좀 줄어들었네요. 2049가 나왔습니다. 자, 이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오토 아리마 프리딕트 함수를 써서 작업을 했습니다. 12개월을 구했고요. 값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또 그래프로 비교하기 위해서 add 펑션 컬럼으로 작업을 해주고요. 타임을 놓고 그 다음에 모델의 이름은 오토로 놨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bind row 컬럼을 해줍니다. bind row 컬럼을 해서 또 새로운 로우로 붙여주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자, 오토 값하고 그리고 우리가 프리딕션으로 구한 AR2 모델하고 조금 값이 다르게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프상에서 볼 때는 아마도 이 주기가 이제 12개월 주기인 것 같아요. 70 그리고 82니까 여기에 피크치가 94로 나온 이 오토로 구한 것이 좀 더 잘 예측한 것으로 눈으로 그러니까 분석가의 눈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분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아리마 모델은 작업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썼던 홀트 윈터스 모델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트 윈터스 트레인입니다. 그 다음에 연도로 보니까 피리오드가 12로 하는 게 좋겠죠. 12개월 연단이죠. 그래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홀트 윈터스 프리딕트로 예측값을 구했습니다. 자, 예측값을 구하니까 바로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렇게 폭이 좀 더 커졌습니다. 원래 지금 폭이 좀 줄어드는 것처럼 나왔는데 좀 더 커지고 공교롭게도 또 여기
이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것 같아요. 마이너스 값이. 자, 테이블로 보니까 정말로 여기에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것은 뭐 말이 안 되죠. 예, 수학적으로는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또 add 펑션 컬럼으로 해가지고 또 기존에 있던 테이블과 만들어둔 테이블과 bind row 컬럼을 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값이 나온 거죠.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값이 나왔습니다. 자, 액츄얼 값 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음의 값이 나왔죠.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프리딕션보다는 오토가 좀 더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폴트 윈토스도 나왔고요. 그래서 분석가의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이 둘을 앙상블에서 쓰는 것은 어떤가? 앙상블에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어로는 앙상블인데 간단하게 이겁니다. 그냥 평균값을 쓰자 이거죠. 조인을 합니다. 먼저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add 펑션 컬럼으로 해서 평균값을 구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값하고 오른쪽 값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하면 되죠. 그래서 콤바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콤바인에 대해서 셀렉트 컬럼을 해주고 다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바인드 로우 컬럼을 했습니다. 똑같은 그림이네. 테이블로 놓으면 이렇겠죠. 이렇게 콤바인 값을 놨고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맥스민으로 확대하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액츄얼 값에서 오토 빼고 프리딕션 빼고 콤바인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가가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그럴듯한 그래프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측 방법이 있으면은 예측 방법을 여러 가지를 써서 결국은 분석가가 이것을 앙상블에서 쓰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 추가적으로 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 브라이틱스에는 아리마 펑션이 있는데 이 시즈널리티를 포함하는 아리마 펑션 있잖아요. 사리마라고. 이 사리마 펑션은 프리빌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이썬 스크립트를 써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파이썬 스크립트를 써서 이 사리마 모델로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모델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